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여러분이 원하는 지문을 읽지 않고 답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문을 읽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실제 11월 20일 LH 면접을 앞두고 있다. 언어 지문 읽지도 않고 풀었다. 10월 12일 의사소통 일주일 공부하고 코레일 합격했다. 11월 1일 의사소통은 정말 쉽게 풀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반응과 결과가 생겼을까요? 읽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인데, 나 핫쌤은 의사소통이 NCS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고라는 표현 가지고 비유합니다. 과거 농경사회 때 논에 물이 잘 들어오고 물이 잘 빠지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표현이 바로 물고였었죠. 물고를 잘 터야 한다. 그러면 일이 순조롭다 뜻이죠. NCS 시험에서 좋은 반응,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의사소통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시험 점수가 좋아집니다. 자, 이처럼 내가 원하는 물고를 잘 만들고 잘 트고 그리고 상대방 의사,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받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등한시하고 스킬 가지고 들이대서는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겠다. 그러면 그건 요행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론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킬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핫쌤이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자료 해석에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뼈대가 되는 게 바로 이수그룹의 자소 작성 항목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한 경험이 있니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는 지문은 전부 다 상대방 의사죠. 나의 의사,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하다. 이게 뭘 뜻할까요? 내가 임의로 보지 않고 무엇인가 틀 가지고 분석한 경험이 있니 묻는 겁니다. 틀. 때로는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이 대표 순서죠. 패턴이죠. 네 마음대로 글 쓰지 말아라. 상대방 그 글 이해하지 못한다.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글을 써라. 그래도 상대방은 안 읽습니다. 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상대방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 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한 경험, 내가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지 아무렇게나 글을 쓰면 상대방은 모르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서 글을 써라. 그래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틀을 사용하라는 얘기구나. 패턴에 맞춰서 글을 써본 적이 있니 하고 묻는 거구나. 무엇인가 프레임, 틀 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는지 묻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10초 안에 답을 찾게 해주는 이론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틀, 대표 선수 바로 이항대립, 사부구성, 포맷, 꼬리물기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틀을 동원해서 지문을 보면 글을 쓴 상대방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내가 파악하는 상대방 메시지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매칭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익히자는 겁니다. 자, 지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지문.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때 만나는 지문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 지문은 아무나 쓴 글일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쓴 글일까요? 또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작성된 글일까요? 무엇인가 틀에 맞춰서 작성된 글일까요? 이걸 보자는 겁니다. 이게 맞죠. 아무나 쓴 글, 아무렇게나 작성된 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는 출제할 수 있겠죠. 문법이나 문단, 여하튼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지문은 전문가들이 특정 틀에 맞춰서 쓴 글을 가지고 지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면 어떤 틀을 사용할까? 어떤 틀을 가지고 글을 작성할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완성되는 거죠. 그것을 익히자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익혀야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대개 이형식, 사부 구성, 포맷, 꼬리 물기 이 네 가지 틀을 사용합니다. 이형식은 두괄식과 미괄식, 두괄식 여러분들 더 잘 알죠? 결론과 이유,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된 글을 이형식이라 그럽니다. 자, 사부 구성은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뼈대로 작성하는 틀을 갖다가 사부 구성이라 그럽니다. 포맷은 what, why, how, if 이 네 가지 뼈대로 작성하는 틀을 포맷이라 그럽니다. 꼬리 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 방법처럼 무엇인가 자꾸 꼬리를 물고 가는 것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는 거죠. 왜? 글 내용은 대개 이 네 개의 틀 가지고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익히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이자 이론이자 원리입니다. 사부 구성 먼저 할게요. 사부 구성은 대개 논설문, 자기 생각을 드러낼 때 이 틀을 사용합니다. 맞다, 그렇다 하고서 무엇인가 이슈, 그리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표현 가지고 나의 의견, 나의 생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유라는 근거 사례 가지고 이유를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나의 의견, 나의 생각, 주장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틀을 갖다가 사부구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내 의견, 주장,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글을 논설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논설문은 대개 이 틀을 사용합니다. 핫쌤이 신문기자로서 글을 많이 썼는데 내 선배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글을 보면은 대개 이 틀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을 텐데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이 글, 사례를 모으고 별짓을 다해서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부 구성입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을 익히자. 그래서 특강 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손 내밀어라. Show me the money.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듯이 역시 따라하자. 그랬더니 건보 합격자 평소에 특강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손바닥 뒤집어서 합격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자, 좌측에 지문을 보십시오. 간편하지 않은 간편 결제 서비스. 이게 제목인데 이게 전체 내용을 갖다가 딱 함축시켜 놓은 거죠. 요즘 뜬다는 간편 결제 서비스. 이게 바로 맞다 그렇답니다. 맞다. 요즘 간편 결제 서비스 뜬다. 이슈 가져온 거죠. 그러나 내 의견 불편함도 존재해 자식들아 이겁니다. 아직은 불편하다. 간편 결제 서비스가 뜨고 있지만 아직은 불편해 자식들아.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하고 그 이유 근거 사례를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자기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부 구성의 틀입니다. 자, 이 글 내용은 내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신문기사 원문입니다. 자, 이 역시 신문기사 원문입니다. 핫쌤이 말하는 속독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빨리 읽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무식하게. 읽어서 뭐하게요? 빨리 읽는다고 정확하게 핵심이 파악되나요? 속독의 단점은 정독을 할 때 그 핵심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속독의 단점이잖아요. 그 정독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이와 같은 글에서 그런데 그러나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표현을 빨리 동그라미 찾아서는 빨리 동그라미 쳐라. 그러면 앞에 있는 만성 독석은 하루 섭취 허용량을 따진다. 킬로그램당 어쩌고 60kg 사람은 하루 6, 7개씩 평생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 의견은 조금 초과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는 6.7개 평생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 좀 초과하면 어떠니?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근거 사례 가지고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이 표현만 동그라미 치자. 그러면 전체 내용 파악할 수 있지 않니? 이게 속독입니다. 빨리 읽는 게 속독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글은 항상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첫 문장에 자기가 제시하고는 자기가 밝히고 싶어하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키워드를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글이 허전합니다. 정리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엄청 깁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정리 강조, 글의 색깔을 바꾸면서까지 정리 강조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딱 나와 있네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 강조 표시되어 있는 것은 꼭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왜? 전문가, 이 글쓴이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강조 표시가 바로 글쓴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묵살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묵살했다고 그러니? 현장의 목소리. 그래서 이 긴 글에 전체 한마디, 내용 한마디 축약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 읽히면
의사소통 2번 풀고도 시간이 남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어느 세월에 첫 글자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까? 속독, 빨리 읽는 게 속독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게 속독이잖아요. 이항대립은 무엇인가 대치되는 개념을 서로 짝으로 맞춰 놓은 것을 이항대립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어요. 대표 선수가 남자, 여자잖아요. 서로 반대, 대치되는 성인데 짝이 되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긍정, 부정,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순기능, 역기능, 핵심, 비핵심. 자, 이와 같은 대립되는 상황으로 내용을 전개해야 상대방이 빡 알아듣습니다. 이겁니다. 밑에 이항대립 예문 보세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얘기인데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었습니다. 트럼프는 공포를 팔고 힐러리는 힘을 판다. 서로 반대죠. 대립이죠. 트럼프는 변화를, 힐러리는 안정. 또 역시 대립이네요. 이렇게 글 구조를 가져가면 글을 쓴 나도 이해하기 쉽고 글을 읽는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꾸만 대립되는 요소로 끌고 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장점과 단점이죠. 이것을 함으로써 생기는 장점, 단점이 있다. 장점은 더 키우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니까 보완점을 찾아서 개선하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소 쓸 때 전부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를 빨리 이해를 하면 이제 문제풀이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보세요. 객관식 문제. 자, 발문에서 적절한 것을 물었다. 그러면 자,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선택지는 적절한 것이 딱 하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항대립 구조로. 그러면 한 놈 툭 튀어나오죠. 이게 답이죠. 이건 스킬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포맷인데 포맷은 메카시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기획의 정석을 쓴 박신영이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걸 익혀서는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박혁종이라는 분이 문서 작성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각 기업체마다 방문해서는 실무자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너희 회사 대표는 어떤 구성 방식을 원하더니? 그랬더니 전부 다 what, why, how를 원하더라. 이게 포맷입니다. 여러분 회사 갈 생각이죠. 회사에서 회사 대표가 원하는 게 이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죠. 자, LG 인사 담당자 하는 말을 보세요. 그것, what이죠. 왜, why, 어떻게, how.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어떤 업무, what, 왜, why, 어떻게, how. why, what, how, if 이 네 가지가 포맷입니다. 이걸 익혀주세요. 현실에서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 회사 갈 계획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주로 무엇을 쓴다? 포맷을 쓰고 있네요. 그럼 그거 익혀주면 되는 거죠. 이게 독해력입니다. 현실에 맞는 독해력. 자, 보도자료인데 실용문의 한 유형이죠. 보도자료는 거의 다 포매트를 사용합니다. 내용 구성할 때. 자, 첫 문단에서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라는 컨셉, 그들이 이름을 붙였네요.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why일까, what일까?
밑에 두 번째 문단 모바일 기반 응용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위해서 이해가 바로 목적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지금은 모바일 시대야.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에 맞는 무엇인가를 만들자. 그래서 모바일 기반 응용 서비스 발굴 제공 이게 바로 Y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 이게 What이 되는 겁니다. 컨셉.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How에 대한 얘기, 이용법. 마지막 문단 보세요. 한 번 더 되짚다. 한 번 더 되짚었습니다. 되게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엇을 기대한다. 기대한 효과, if.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 인식 확산, 이용 확대.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짚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게 아니고 이 틀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내가 이 글,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독이에요. 자, 꼬리물기는 무엇인가 관계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순환관계든 어쨌든 간에. 자, 대표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마구 압력을 받고 있죠. 한국은행. 여기저기서 금리 올리라 하는 얘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 커지죠. 자, 이자는 소비가 아니라 지출입니다. 이자는 지출인데, 자, 어쨌든 소비 플러스 지출 한 묶음으로 두고 플러스 저축으로 설명한다면 지출이 증가하면 소비가 떨어지고 저축도 떨어지겠죠. 그럼 자, 가계 소비가 감소합니다. 소비 자체는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 감소하겠죠. 생산이 감소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근로자들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해고라든지 시간 단축 근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 감소하겠죠. 생산 감소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꼬리를 물고 가다 이걸 갖다가 꼬리 물기 또는 릴레이 전개라 그럽니다. 경제에 관련된 설명은 거의 다 이 방식으로 구성하죠.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봐서 안 되고 자꾸만 꼬리를 물어서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게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꼬리 물기 방식.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 꼬리를 물고 가는 겁니다. 릴레이 전개 되게 이론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익혔던 그 이론과 원리를 문제풀이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